다음은 데런 필라입니다. 아마도 오웬과 잭을 위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회사의 큰 열망으로 생태계 간의 연결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캐시앱과 스퀘어 말이죠. 현재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더 중요하게는 12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생태계 연결에 정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공의 이정표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블록의 향후 가장 큰 잠재적 차별화 요소 중 하나로 보입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큰 증명 포인트는 궁극적으로 네이버후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판매자와 캐시앱 고객 모두가 가치를 느낄 실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두 생태계 모두의 유의미한 사용량을 견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술적, 조직적, 인적 이유 등 여러 사정으로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를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자와 개인이 이를 점점 더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잠재적으로 무엇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것도 어떻게 생태계를 하나로 묶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 두 생태계가 어떻게 진정으로 함께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께 보여드릴 많은 증거 포인트가 생길 것입니다. 저희는 카운터의 양쪽 판매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이며 두 생태계 모두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 생각을 보태자면 저는 발표 시작 부분에서 저희의 역량 케이퍼빌러티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희 브랜드들이 그 위의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미 고객들에게 반드시 가시적이지는 않은 방식으로 생태계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능화 FUNCTIONALIGING의 목표 중 일부도 이것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구스와 그 에이전트 기판 위에 구축된 단일 AI 스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머니봇과 매니저봇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우리가 생태계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놀라운 것들을 구축할 수 있게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스퀘어용, 캐시앱용으로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블록 전체에 걸쳐 단일 금융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회사 내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경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야기해온 조합적 이익 COMBINATORIAL 베너핏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네이버후드가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발 측면에서 현재 하나의 제품 개발팀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스퀘어의 모든 부분, 캐시앱의 모든 부분, 애프터페이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며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접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미국 내 캐시앱과 애프터페이의 통합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희는 미국 애프터페이 활성 사용자가 캐시앱으로 들어오는 캐시앱 활성 사용자 순풍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캐시앱 카드와 캐시앱 페이캐시 앱페이를 통한 결제 스택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퀘어 판매자에게 캐시앱 카드와 캐시앱 페이로 더 많은 결제가 일어날수록 소비자나 가맹점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나 처리 비용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달러온 라이트닝 달러즈 안 라이트닝이나 USD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가 오늘 발표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직원, 네트워크 엠플로이 네트워크와 스태프 네트워크가 꽤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캐시앱에 더 많은 기능과 제품을 구축하여 캐시앱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캐시앱 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퀘어 쪽 소상공인 밑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매우 많은 수의 새로운 직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캐시앱을 특정 시간이나 날에 일한 대가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기본 뱅킹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꽤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넓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개별 역량을 살펴보고 이를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에게 어떻게 노출할지, 그리고 브랜드 전반의 역량을 활용하여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줄에 계신 혜미 씨에게 다음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은 팅겐입니다.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강조해 온 것 중 하나가 제품 속도 프로덕트 벌라서티의 중요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조직적으로 그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여정에서 현재 어디쯤 와 계신가요? 그것을 특징지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네, 구조적 관점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마음가짐 마인드셋과 더 많은 책임감,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은 매우 진보되어 있으며 저희는 이 분야의 대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스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스트라이프나 브릭스 같은 다른 회사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이며 그 강력함 중 일부는 저희가 완전히 독립적 마덜 인디펜던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든 거대 기업의 프런티어 모델이든 어떤 모델에 대해서도 프론트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에 적용할 때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만 해도 상당한 속도 변화가 있었지만 팀의 더 많은 구성원이 도구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매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공백을 메우고 이 기술을 훨씬 더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게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마음가짐이 문화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전체 포커스이자 저희 리더십 팀의 포커스가 될 것이며 그 세 가지를 진정으로 실현하는 조직을 만들어 속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주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구조적인 부분은 이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앞쪽에 팅겐, 그 다음에는 이쪽에 댄에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트. 당신의 세션에 대한 몇 가지 반응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미션 측면에서 경제적 역량, 강화 에코노믹 임파워먼트라는 미션은 항상 꽤 일관적이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그것을 자율적, 경제적 역량 강화 오타너머스 에코노믹 임파워먼트를 포함하도록 전환하신 것 같은데요. 자율성을 향한 큰 추진력이 한 가지 관찰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변곡점 인플렉션즈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 반응은 과거에는 이러한 변곡점들이 대부분 이미 확립된 제품들로부터 왔고 그것들을 대중시장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가져다주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언급하신 변곡점, 즉 데이터와 AI는 상대적으로 덜 확립된 것들이라고 봅니다. 미션이 자율성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번 변곡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시장이 자율적인 도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요?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변곡점들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전에 당신은 호라이즌 1, 2, 3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 자율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는 회사는 프론티어 랩들이 더 많은 유스케이스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저희의 의도는 이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지 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세 가지 변곡점들도 전혀 확립된 제품들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서비스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것들은 분명히 유스케이스들을 살펴보고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었지만 저희 고객층에서는 확립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고객층에서 그것들을 확립하고 그 위에 구축하여 우리가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승리한 지점입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데이터가 저희가 만들고 제어하는 모델에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독특한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저희와 같은 회사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유사한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능동적 지능 프로액티브 인텔리전스이라는 개념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AI 모델은 인터넷에 오래되고 죽은 데이터로 훈련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매초, 매일 발생하는 근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오픈소스 모델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델들은 점점 범용화 커머더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매우 독특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며 저희 고객과 저희 자신을 위해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과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변곡점으로 봅니다. 회사를 변화시키는 무언가로 보며 저희는 이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말은 무의미하죠. 저희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께 증명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단일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이자 기회입니다. 판매자들이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내지 않게 할 수도 있죠. 여기에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에 관한 것이나 멋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저희 판매자 고객과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단순히 결제와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오픈스택 위에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전체 카테고리가 있지만 결제는 분명히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품 관점에서 짧게 덧붙이자면 저희는 스퀘어와 캐시앱 쪽에서 복잡함을 사용자로부터 숨기는 아브퍼스케이트 일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어떤 고객들은 머니봇이 GPT 5.1에서 구동되는지, 클로드 소네트 4.5인지, 아니면 오픈소스 모델인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는지, 혹은 머니봇으로부터 좋은 금융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천만 명의 고객이 내일 당장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복잡함의 많은 부분을 숨길 수 있습니다. 고객이 신경 쓰는 것은 커피 한 잔의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 판매자가 신경 쓰는 것은 거래가 성사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주도 회사로서 저희의 역할은 여기서 논의하는 많은 복잡한 것들을 가리고 고객이 사랑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